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조선 최대 상단의 대행수가 갯벌의 산채로 묻혔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노인, 그리고 그를 구한 의문의 여인, 낙조도의 비밀 함께 하시죠. 환상 야담록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물을 쏟아부은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빗줄기는 갯벌 바닥을 사정없이 때렸고,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섬 전체를 휘감고 돌았지요. 그 거친 폭풍우 사이로 기분 나쁜 말발굽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뒤집어 쓴 사내 셋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객대장이 말 뒷덜미에 짐짝처럼 결박되어 있던 한 노인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이는 조선 최대의 상단, 청룡상단을 일군 대행수 강만수였습니다. 평생을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온 노구였으나 지금은 그저 비바람에 젖은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커흑 좌우가 강자옥 이놈, 강만수가 입안에 고인 핏물을 뱉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진흙이 눈가에 달라붙어 시야가 흐릿했지만 자객의 손에 들린 서신 속 인장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강자옥의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대행수 어르신 자식 놈 대업을 위해 아버님이 조금 일찍 길을 비켜주시는 것뿐입니다. 자객대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빗물이 시퍼런 칼날을 타고 흘러내려 검 끝에 맺혔지요. 강만수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는 자객들이 미리 파놓은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서걱 단검이 강만수의 복부를 깊숙이 관통하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뒤집혔고 뜨거운 선혈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검은 진흙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자객은 무자비하게 칼을 비틀어 뽑은 뒤 발로 강만수의 가슴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서 덮어라, 밀물이 들어오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자객들이 삽을 들어 젖은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흙더미가 강만수의 다리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위로 차례로 쏟아졌지요. 강만수는 구덩이 속에서 손가락을 까딱이며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으나 차가운 흙은 소리 없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야 너머로 자객들이 불을 붙인 자신의 유품들이 빗속에서 처절하게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잘 가십시오. 어르신 흙 밑은 따뜻할 겁니다. 자객들은 침을 뱉고는 미련 없이 말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갯벌 위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혈흔과 서서히 흙 밑으로 가라앉는 노인의 희미한 신음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두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맑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은 채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지요. 한때 내의원에서 촉망받던 의녀였으나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이 척박한 섬까지 흘러온 그녀에게 방금 전의 광경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만행 그 자체였습니다. 자객들의 말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맑음은 본능적으로 구덩이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 분명 손가락이 움직였단 말이야. 맑음은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박히고 생살이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녀의 본능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미친 듯이 흙을 걷어내자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강만수의 손마디가 드러났습니다. 맑음은 그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지렛대를 쓰듯 온몸에 근중을 실어 강만수의 상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푸악! 진흙 덩어리를 뱉어내며 강만수가 단말마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복부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울컥거리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맑음은 급히 자신의 치마를 찢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였지요. 어르신, 제 말이 들리세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묻은 그놈들이 웃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강만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피 섞인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노인의 간절한 한마디에 맑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2배는 더 무거워 보이는 강만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은 거대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겼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 집까지만 가면 됩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맑음은 비틀거리면서도 절벽 위 오막사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뒤에서는 차오르는 밀물이 조금 전에 구덩이를 무심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막살이 안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로 인해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맑음은 강만수를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지요. 칼날이 복부의 주요 장기를 스친 듯 보였고 출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맑음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내의원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잡아보는 수술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저한다면 이 노인은 명을 다할 것이 분명했지요.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이곳에는 고통을 잊게 해줄 약술이 부족합니다. 생사를 꿰매는 고통을 오로지 맨정신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절대로 소리를 내셔선 안 됩니다. 놈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만수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맑음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맑음은 깨끗한 천에 술을 적셔 상처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알코올의 기운이 상처에 닿자 노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극렬하게 경련하였지요. 맑음은 바늘에 명주실을 꿰었습니다. 치익 달궈진 바늘이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고기 타는 냄새와 함께 강만수의 억눌린 신음이 방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맑음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한 땀 한 땀 채워 넣듯 정성스럽게 상처를 여몄지요. 조금만 더 제발 버텨주세요. 봉합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강만수가 맑음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먼지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청룡 맑음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는 청룡상단 어르신, 설마 당신이 그 대행수 강만수 어르신이었단 말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멀리 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수많은 횃불의 불빛이 창구멍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사냥개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놈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신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사냥개들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빗줄기는 비록 가늘어졌으나 산안개는 소름 끼치도록 낮게 깔려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습니다. 마당을 울리는 거친 군화 소리와 사냥개의 헐떡임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맑음의 심장을 압박하였지요. 맑음은 지하 저장고의 멍석을 다급히 덮고는 그 위에 낡은 약초 바구니와 흙덩이를 어지럽게 흩뿌렸습니다. 쿠당탕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젖은 도롱이를 입은 자객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의 독한 그을음 냄새와 섬뜩한 피비린내가 좁은 방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지요. 이봐, 계집 여기서 혼자 사나? 자객대장이 칼끝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은 방금 전까지 피 묻은 수건을 치웠던 평상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맑음은 찰나의 순간에 눈동자에 초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썩은 뿌리 채소를 입에 넣고 우두둑 소리나게 씹었지요. 히 손님인가? 우리 엄마 주려고 맛있는 거 비비는데 아저씨들도 한 입 줄까? 맑음은 흙 묻은 손을 길게 뻗어 자객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자객은 질색하며 그녀를 거칠게 발로 찼지요. 맑음은 벽에 부딪히며 나뒹굴었지만 아픔을 참으며 더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여기 피 냄새 안 나? 아까 그 노인네 확실히 이쪽 방향으로 기어온 것 같은데. 부하 자객이 횃불을 낮게 비추며 평상 아래를 훑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닦아내지 못한 핏방울 하나가 바닥 틈새에 맺혀 있었지요. 맑음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부하 자객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토끼, 내 토끼가 아파서 피났어. 아저씨가 고쳐줄 거야? 응. 그녀는 구석에 던져두었던 미리 숨통을 끊어놓은 토끼 사체를 끌어당겨 자객 앞에 내밀었습니다. 뭉글거리는 토끼의 피가 자객의 장화에 묻자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맑음을 걷어찼습니다. A씨, 재수없게. 그냥 미친년이잖아, 대장님. 여긴 볼 거 없습니다. 시체는 밀물에 떠내려갔거나 숲속 깊이 기어 들어갔을 겁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강자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호령하였지요. 지체하지 마라. 날이 밝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한다. 이 근처 쥐구멍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라. 아버님은 흙 속에서도 살아 돌아올 독종이시니. 맑음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강자옥의 번쩍이는 장화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러 온 아들의 서늘한 목소리였지요. 그녀는 손톱이 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객들이 떠나고 정적이 찾아왔지만 맑음은 30분을 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지요. 새벽 안개는 독가스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맑음은 지하 저장고에서 정신을 잃은 강만수를 간신히 끌어올렸지요. 노인의 안색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이제 진짜 사투가 시작됩니다. 맑음은 마당 항아리에 담긴 차가운 갯벌 진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강만수의 얼굴과 몸, 봉합한 붕대 위로 사정없이 진흙을 펴발랐지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강만수가 가냘프게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사냥개는 인간의 체온과 피, 냄새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진흙은 체온을 가리는 차가운 벽이 될 것이고 이 위에 뿌리는 초피 가루와 약재가 놈들의 후각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진흙 인형이 되셔야 합니다. 맑음은 자신의 몸에도 진흙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강만수를 튼튼한 포대기로 등에 업고 집 뒤편 절벽길로 향하였지요.
일반적인 산길은 이미 자객들이 선점했을 터였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가혹한 가시덩굴 지대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종아리와 팔을 긁어 선혈이 낭자했지만 맑음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커멍 멀지 않은 곳에서 사냥개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맑음은 반사적으로 바위 틈 진흙 구덩이에 몸을 바짝 밀착하였지요. 이 근처다. 냄새가 여기서 흐려졌어. 자객들의 목소리가 머리 위 바위 언덕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바위 아래로 내려와 맑음이 숨은 구덩이 근처를 집요하게 킁킁거렸습니다. 사냥개의 뜨거운 콧김이 진흙 묻은 맑음의 뺨에 그대로 닿았지요. 맑음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강만수의 미세한 심장 박동이 자신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기침하지 마세요. 그녀는 속으로 수만 번 기도하였지요. 사냥개는 진흙과 약초 냄새에 혼란스러운 듯 재채기를 몇 번 하더니 이내 대장의 부름에 다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객들이 멀어지자 맑음은 그제야 폐가 터질 듯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귀면함 동굴 안쪽이었습니다. 맑음은 강만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동굴 안의 서늘한 기운이 강만수의 고열을 조금은 식혀주는 듯 했지만 그의 복부 상처는 다시 벌어져 진흙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맑음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노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산 채로 묻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까? 강만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상의 안감 속에 깊숙이 숨겨진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꼼꼼히 쌓인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청룡밀부라네. 우리 상단이 명나라와 독점한 밀무역 경로 그리고 지난 20년간 조정 고위 관료들에게 뿌린 뇌물 명부가 모조리 적혀 있지. 이 장부 하나면 조선이 권력 지도가 바뀔 수도 있네. 강만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옥이 그놈은 이 장부를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려 했어. 수만 양의 황금을 얻기 위해 나라의 명주를 외구에게 넘기려 한 게야. 내가 반대하자 그놈은 나를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 요양각에 가두려 했고 결국 죽이려 한 것이지. 맑음은 장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자네에게 이 장부를 맡기겠네. 만약 내가 여기서 잘못된다면 죽긴 왜 죽습니까? 맑음이 그의 말을 단호히 가로막았습니다. 이 장부는 어르신이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그 짐승 같은 놈 앞에 서서 똑똑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폭포 너머에서 날카로운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들이 섬 전체를 포위하고 압박해오는 신호였지요. 벌써 여기까지 놈들이 초피가루 냄새를 극복했나 봅니다. 맑음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어르신, 여기서부턴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어떻게든 박 노사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섬에서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맑음은 동굴 입구에 가시나무를 쌓아 위장한 뒤 자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폭포 반대편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숲은 자객들이 뿜어내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맑음은 나뭇가지를 꺾어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폭포 반대쪽으로 질주하였지요. 하지만
사냥개들의 추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는 짐승의 헐떡임이 바로 등 뒤까지 육박해 왔을 때였습니다. 찾았다. 요망한 계집, 우두머리 자객이 휘두른 칼날이 맑음의 어깨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자락이 찢기며 선혈이 배어 나왔지요. 맑음은 비틀거리며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서너 명의 자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포위하였습니다. 피슈퍼? 그 찰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차름과 함께 자객 대장의 손목에 검은 단검이 꽂혔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우거진 나무 위에서 집채만한 그림자가 번개처럼 내려 꽂혔지요. 짐승의 가죽을 걸친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착지와 동시에 자객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그대로 골절시켜 버렸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노인의 모습은 간데없고 전직 차코갑사의 살벌한 위용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내 구역에 쥐새끼들이 너무 많구먼. 내 잠자리를 방해한 대가는 내 놈들의 뼈마디로 받아내야겠다. 박 노인은 순식간에 자객 셋의 혀를 찔러 무력화하였습니다. 경악하며 바라보는 맑음에게 박 노인은 무심하게 뱉었지요. 맑음아, 멍하니 있지 말고 짐싸라. 저놈들이 신호탄을 쐈다. 곧 본대가 들이닥칠 게야. 박 노인은 귀면암 동굴로 달려가 강만수를 가볍게 등에 업었습니다. 뒤편 산등성이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폭포처럼 밀려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위하라. 생포할 필요 없다. 시체라도 가져오너라. 강자옥의 섯을 펄언 명령이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절벽 끝에 매달린 낡은 도르래를 가리켰지요. 그것은 해녀들이 짐을 옮길 때나 쓰는 위태로운 외줄 바구니였습니다. 저걸 타야 한다. 끊어지면 죽고 타면 산다. 선택해라. 맑음과 박 노인이 강만수를 감싸 안고 바구니에 몸을 던지자마자 박 노인은 고정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쇠 마찰음과 함께 바구니가 허공을 가르며 거친 바다를 향해 내달렸지요. 그 순간 절벽 위에서 자객들이 쏜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퍽! 퍽! 날카로운 화살촉이 바구니에 집단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맑음은 제 몸을 던져 강만수를 덮어 보호하였지요. 불화살 하나가 바구니를 지탱하던 굵은 밧줄에 명중하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옮겨 붙으며 밧줄이 두둑 두둑 소리를 내며 끊어지기 시작했지요. 줄이 탄다. 뛰어내려야 해. 박 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혔습니다. 세 사람은 칠흑 같은 검은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수면과 충격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맑음은 물속에서도 강만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 수면 위로는 자객들이 쏜 횃불들이 유성처럼 떨어지며 바다를 피비린내 나게 비추고 있었지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 간신히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이미 강자옥의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상단의 대행수 취임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박 노인은 과거의 인맥을 동원하여 맑음을 상단 본사에 들어갈 청소비자로 위장시켰습니다. 맑음의 가슴품 안에는 강만수의 목숨보다 소중한 청룡밀부가 숨겨져 있었지요. 맑음아, 상단 3층 집무실에 있는 금고 장부함에 이 진짜 밀부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역적으로 몰려 광화문 광장에서 목이 잘릴 게다. 박 노인의 경고에 맑음은 대답 대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물수거 수레를 밀며 경비가 삼엄한 청룡상단 본사에
뒷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복도마다 강자옥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사설 무사들이 서슬 퍼런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요. 맑음은 3층 복도에서 뜨거운 숭늉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든 채 무사들 앞에서 일부러 크게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사들이 뜨거운 물에 당황하여 옷을 터는 사이 맑음은 미리 준비한 독한 최루 가루를 공중에 터뜨리고 집무실로 잠입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면의 비밀칸을 찾아 장부를 바꿔치기 하는 찰나였습니다. 문 밖에서 강자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준비는 끝났나? 오늘 취임식만 끝나면 아버님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장부도 외국 상인들에게 넘길 준비를 해라. 맑음은 장부함 뒤 좁은 틈새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릴 듯 요동쳤지만 맑음은 차오르는 공포를 누르며 장부를 품에 안고 창문 밖 줄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양의 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청사초롱이 청룡상단 본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상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하였지요. 단상 위에는 화려한 비단 복색을 갖춘 강자옥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청룡상단의 새로운 주인 강자옥 대행수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자옥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연단 앞으로 나섰지요.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저 강자옥이 이 상단을 조선 제1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나이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축하 현수막이 칼날에 베인 듯 좌르륵 소리를 내며 두 갈래로 찢겨 내려왔지요. 찢어진 천 너머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벽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강자옥이 자객들에게 지급한 어음의 사본과 외국 상인들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밀무역 계약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저게 뭐야? 강자옥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외국에 장부를 넘기려 했다니 이게 사실인가?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였습니다. 강자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소리쳤지요. 누구냐? 어떤 놈이 이런 천인공노할 장난을 치는 것이냐? 당장 잡아내지 못할까?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연회장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나 자식의 배신을 단죄하려는 그의 눈빛만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자우가 내가 흙 속에서 너무 일찍 나왔느냐? 내 놈이 나를 묻은 그 구덩이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거늘. 강만수의 곁에는 정갈한 의녀 복장을 한 맑음이 실시간으로 빼돌린 진짜 청룡 밀부를 높이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맑음은 좌중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여기 이 장부에 강자옥의 모든 추악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팔려 한 역적 강자옥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강자옥이 비명을 지르며 자객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박 노인이 단상으로 번개처럼 날아올라 강자옥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승리의 잔치상은 순식간에 강자옥의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지요. 강자옥이 의금부 포교들에게 결박되어 끌려나간 자리에 정적이 감돌기도 전이었습니다. 상단의 2인자이자 강만수의 누이 동생인 강씨 부인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카의 몰락에 대한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독사 같은 눈빛으로 맑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릴 뿐이었지요. 오라버니,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신 것은 축하드립니다만 섬에서 고초를 겪으시더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의녀 계집을 상단의 후계자로 앉히겠다니요? 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소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상단 행수들과 관원들 앞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기 서 있는 맑음이라는 년은 3년 전 내의원에서 환자에게 독약을 잘못 써서 죽게 하고 쫓겨난 대역죄인입니다. 이 영악한 년이 우리 오라버니의 약해진 심신을 이용해 상단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어요. 순식간에 장내는 다시 비난의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의녀라고? 천한 신분의 대행수의 수양딸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사람들의 멸시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맑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맑음의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평생을 따라다닌 주홍글씨, 강자옥의 비리를 덮기 위해 뒤집어 썼던 그 억울한 과거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맑음이 고개를 떨구며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강만수가 그녀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누님. 이 아이가 내의원에서 쫓겨난 이유? 내 아들 자옥이가 저지른 약재 비리를 대신 뒤집어 쓰고 희생된 것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강만수는 이미 한성부의 공증을 마친 입양 문서를 꺼내 단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맑음은 오늘부터 내 법적인 딸이자 청룡상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한 것은 비단 의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고결한 마음이었다. 만약 내 딸의 과거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가문을 멸문지화할 것이다. 강만수의 선언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맑음에게 건네는 구원이자 악인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지요. 맑음은 강만수의 등 뒤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취임식장에서의 승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맑음과 강만수가 머물던 별채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포졸들과 흰옷을 입은 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우아하게 비단 소매를 매만지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강 씨 부인이었지요. 오라버니, 섬에서의 고초가 너무 심하셨나 보네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서 이런 불결한 계집에게 홀리시다니요. 강씨 부인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그녀에게 매수된 의원이 위조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강만수 대행수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노망침이 들어 사리 분별을 못하며 현재 내리는 모든 판단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맑음이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방금 전까지 멀쩡히 호령하시던 분을 어떻게 노망난 환자로 몰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강씨 부인은 차갑게 응수하였습니다. 입 조심해라 맑음아. 너야말로 의녀 신분을 이용해 심신미약 상태인 재벌 대행수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살인 의녀로 고발당했으니까 나라에서 그 많은 사수를 부려 노인을 홀린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강씨 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건장한 사내들이 맑음의 팔을 꺾어 바닥에 꿀렸습니다. 강만수는 휠체어에 묶인 채 이놈들아, 내가 멀쩡하다는데 누가 누굴 가두느냐? 라고 호통을 쳤지만 매수된 의원들은 능숙하게 진정 효과가 있는 독한 약물을 강만수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서서히 눈이 감기며 고개를 떨구는 강만수를 보며
강씨 부인은 맑음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청룡상단의 안방을 차지하려 들어? 내 조카 자옥이는 멍청해서 너한테 당했지만 나는 다르다. 오라버니는 이제 빚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요양각에서 생을 마감할 거야. 넌 이제부터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자 살인 의녀로 낙인 찍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고, 강만수는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나갔고 맑음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내팽개쳐졌습니다. 멀어지는 술의 소리와 함께 맑음은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저 악녀의 심장을 꿰뚫겠다는 결의가 맑음의 가슴 속에서 지옥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만수가 갇힌 곳은 도성 외곽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메이플 요양각의 지하 비밀 병동이었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산 사람을 서서히 죽여나가는 화려한 무덤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강만수의 숨통을 확실히 끊기 위해 요양각주를 금으로 매수하였고 그날 밤 은밀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마라. 잠자듯 조용히 자연사로 처리해라. 깊은 새벽 강만수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의녀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린 여자가 약탕기를 든 카트를 밀며 들어왔지요. 그녀의 눈빛은 약을 다스리는 자의 그것이 아닌 살기가 등등한 자객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잠든 강만수의 콧등에 독을 바른 천을 대고 심장마비를 유도하는 독액이 든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침 끝에 검은 독이 맺히는 찰나 병실 창살이 뜯겨나가며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지요. 박노사와 함께 관아의 포위망을 뚫고 귀신처럼 나타난 맑음이었습니다. 멈춰라. 맑음이 비명을 지르며 자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침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가 고요한 지하 복도를 울렸지요. 의녀로 위장했던 자객은 품속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 맑음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맑음은 전직 내의원 의녀답게 인체의 급소를 방어하며 자객과 뒤엉켰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들아,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갖고 싶단 말이냐. 맑음은 팔에 칼날이 스쳐 피가 솟구치는 와중에도 결코 자객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박 노인이 몰려오는 요양각의 무사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지요. 맑음아, 서둘러라. 오래 못 버틴다. 박 노인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충격음이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맑음은 자객의 명치를 발로 걷어찬 뒤 쓰러진 강만수를 부축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끈질기게 맑음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맑음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청동 촛대를 더듬어 쥐었지요.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강만수가 온 힘을 다해 촛대로 자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맑음은 바닥에 떨어진 소독용 고약을 자객의 눈에 발라버렸습니다. 아, 내 눈. 자객이 눈을 움켜쥐고 뒹구는 틈을 타 맑음은 강만수를 등에 업고 병실을 탈출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피와 비명으로 아수라장이었지요. 박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을 열었고 맑음은 부상당한 몸으로 강만수를 업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서 강씨 부인이 보낸 추가 자객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저것들 절대 살려보내지 마라. 요양각의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세 사람 앞을 가로막은 것은
깎아지른 절벽과 그 아래를 메운 강씨, 부인의 사설 무사들이었습니다. 맑음의 어깨에서는 자객의 칼에 베인 상처로 인해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강만수 대행수는 독한 약 기운에 취해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무사들이 도끼와 칼로 최후의 방어선을 부수며 다가오는 찰나 맑음의 눈에 멀리 한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국왕의 행차, 능행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박 아저씨, 저기 보세요. 주상 전하의 행차입니다. 맑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품속에서 청동 녹그릇과 쇠막대기를 꺼냈지요. 그리고는 옥상 난간 끝에 서서 온 힘을 다해 녹그릇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깡.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한강 절벽을 타고 멀리 국왕의 행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청룡상단의 대행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악행을 멈춰 주시옵소서. 조선시대 백성이 임금의 행차길에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격쟁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수많은 백성이 이 광경을 목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년의 입을 당장 막아라. 화살을 쏴서라도 떨어뜨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이 절벽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대행수가 살아있었다. 강씨 부인이 오라버니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한양 바닥으로 퍼져나갔지요. 맑음은 강만수의 손을 꼭 잡고 모여든 백성들과 저 멀리 멈춰선 국왕의 금군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청룡상단의 강만수 어르신입니다. 동생인 강씨 부인이 오라버니를 노망으로 몰아 이곳에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맑음은 강만수가 적어준 친필 유서와 자객들의 명단을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라이브 방송처럼 수천 명의 백성이 증인이 된 이 순간 강씨 부인의 권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우리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강씨 부인의 살인이요. 맑음의 처절한 외침에 백성들은 분노하며 대행수를 살려라. 악독한 강씨를 처단하라. 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임금의 명을 받은 금군들이 절벽 위로 들이닥쳤지요. 강씨 부인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맑음은 정신을 잃어가는 강만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진실이 세상을 뒤덮을 거예요. 의금부 추국장에 서슬 퍼런 위엄이 서렸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열린 특별 재판에는 강자옥과 강씨 부인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되었던 부패한 관원들과 의원들이 줄줄이 포박된 채 꿀려 있었지요. 강씨 부인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외쳤습니다. 전하, 저 천한 의녀 계집이 오라버니를 홀려 꾸민 일입니다. 저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증인석 뒤에서 강만수 대행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내의원 정복을 다시 입은 맑음이 당당히 서 있었지요. 맑음은 품속에서 3년 전 내의원 사고, 당시 강자옥이 약재를 빼돌렸던 장부와 이번에 요양각에서 자객들이 사용하려 했던 독약 성분 분석표를 내놓았습니다. 전하, 여기 이 독약은 내의원에서만 다루는 극약입니다. 강씨 부인이 사사로이 의원을 매수해 대행수 어르신을 서서히 죽이려 한 증거입니다. 강만수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내 피부치들이 나를 산채로 묶고
이제는 노망난 미치광이로 몰아주기려 했나이다. 저 아이 맑음이 없었더라면 소신의 억울한 넋은 구천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강씨 부인은 결국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자옥은 겁에 질려 고모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라며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지요. 임금의 노호가 서린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아비를 묻었으며 권력을 탐해 오라비를 죽이려 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강자옥과 강씨 부인은 즉시 사약을 내리고 그 가사는 몰수하여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추국장을 가득 메웠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자옥과 강씨 부인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맑음은 비로소 3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억울한 누명도 함께 씻겨 내려갔지요. 강만수는 맑음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맑음아, 이제야 너의 이름처럼 세상이 맑게겠구나. 1년 뒤 죽음의 공포가 서렸던 무인도, 낙조도는 이제 희망의 섬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낡은 오막사리가 있던 자리에는 강만수 대행수의 지원으로 지어진 조선 최고의 의원 낙조 해민서가 들어섰지요. 강만수는 더 이상 외로운 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양딸 맑음과 함께 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박노사와 낚시를 즐기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맑음은 이곳의 책임 의녀가 되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전국의 빈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가운에는 이제 살인, 의녀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표가 빛나고 있었지요. 해질녘 세 사람은 함께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맑음아, 저 바다가 우리를 살렸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차례구나. 강만수의 따뜻한 말에 맑음이 밝게 웃으며 답했지요. 네, 아버지. 이제 아무도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거친 파도가 치던 무인도는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통 끝에 맞이한 진정한 가족의 완성,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찬란한 낙조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계속 환산야담록을 즐겨주세요.